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려면입니다. 자, 풀스택 개발자는 굉장히 전문가이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되기가 힘든 그런 조건인데요. 풀스택 개발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스택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풀스택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컴퓨터 사이런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풀스택이라는 것은 PC하고 컴퓨터 모바일 PC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단독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통신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가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고요. 이제 서버와 DB 사이드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서버와 DB에 갖고 있다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네이버 앱이나 다음 앱 같은 경우에 그 뉴스라든지 전체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또 대부분 모바일 앱도 대부분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C 쪽에서 또 인터넷 쪽에서 또 서버 사이드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PC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이 구성되어지고요. 또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웹입니다. 웹. 예. www에서 월드와이드 웹이라 해서 웹. 모바일 폰에서 볼 수 있는 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인데 앱은 그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 사이드에는 PC 앱,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앱, 그 다음에 iOS 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서버와 이제 통신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통신은 대부분 HTTP 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HTTP 통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은 TCP/IP 통신 스택을 이용한 소켓 통신인데요. 물론 이제 FTP나 그 SMTP 같은 그 통신 프로토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켓 통신이 주를 이루고 이쪽은 주로 그 모바일 게임, 인터넷 온라인 게임 쪽과 채팅 있죠. 채팅, 카카오톡 같은 채팅을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신 포맷이 됩니다. 이 정도가 한 10% 정도라고 봐지고요, 개인적으로. FTP 같은 건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서버 사이드에 주로 파일을 주고받을 때, SMTP나 POP 같은 통신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데, 요거는 예외로 했습니다. 이거는 더 많은 통신 프로토콜도 있는데, 대부분은 HTTP와 소켓 통신으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기술은 이제 주력만 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용에서 주로 쓰이는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 위주로만 주력으로만 적었기 때문에 JSP하고 자바 사이드를 이용해서 자바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PHP라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Node.js 솔루션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외에도 뭐 ASP도 있는데 ASP는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DB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하고 MySQL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스택이라는 것은 요 전체적인 기술을 다 적용이 가능하고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개발이 가능하고 모든 통신을 거의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기술과 DB 이 기술을 다 익힌 요 전체가 다 이제 풀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더 있겠지만 자주구레한 것은 빼고 메인스트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스택 개발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풀스택 개발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풀스택 전체적인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백엔드, 서버 단에서부터 프론트엔드, 웹앱이죠. 앱과 앱까지 혼자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로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해하는 것 같고 이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기술도 혼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자가 흔하지 않죠. 자, 그러면 풀스택 개발자가 꼭 돼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풀스택 개발자가 꼭 돼야 되는가? 그죠? 자, 아까 내용을 보면은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PC 앱, 모바일 앱도 하나의 직종이고요. 안드로이드 앱만 하는 개발자도 있고, iOS 앱만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도 있고요. 이 앱과 앱을 다 만들 수 있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 프론트엔드의 앱만 해서도 하나의 직종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먹거리를 자기 그 어떤 직장 생활 영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쪽도 많이 알면 좋겠지만 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만 따로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기술이 많고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만 구인하는 곳도 있고 이것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iOS 앱만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iOS 앱 개발자 또 프리랜서나 정규직은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신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JSP, 자바 또 스프링 쪽을 이용한 이런 백엔드 개발자도 하나의 직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고 PHP 개발자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노드.js는 신생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노드.js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기술도 기본적으로 다 한두 가지씩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 다음에 JSP, 자바, PHP, 노드.js DB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요 하나하나가 어떤 직군에 속합니다. 4, 5, 6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성을 회사에서 느끼지 못하죠. 개발자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풀스택 개발자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씩 다 써봤다거나 또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꼭 돼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예. 뭐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현역 개발자분도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자, 저는 풀스택 개발자가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모든 개발자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풀스택 개발자가 꼭 돼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의 그 단일 직종의 기술들은 하나의 작은 나무들이라고 봐집니다. 나무들이 있죠.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 하나의 나무만 잘 다루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단위 직무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제 풀스택이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전체 다 보는 거죠. 예, 소프트웨어의 거의 모든 접목 기술들을 전체적인 생태계를 전부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의 단위 직무라고 생각이 되며 또 숲은 이런 모든 그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모든 통신에 아우르기까지 전체적인 서비스의 융합과 복합, 예, 서로 플러스되고 또 결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 융복합의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 단일 기술만 갖고 하진 않고 플러스해서 어떤 기술들이 접목돼서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기 때문에 회사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 하나, 앱 서비스가 됐든 요즘 앱만 하진 않고 다 앱을 같이 하죠. 앱 서비스를 하나 구상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의 서비스를 건축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설계도 해야 될 거고, 기초공사, 터프하기 공사도 해야겠죠. 터프하기 공사도 하고, 또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세우는 프레임도 세워야 될 거고, 내장, 외장 공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도 해서 집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럴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은 설계는 기획 쪽에 속하고요. 자, 디자인 쪽은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 내외장과 인테리어가 이제 들어가죠. 예. 또 기획도 설계 또는 프레임까지 같이 기초공사까지 들어가는 개념이 되고, 실제 개발은 이제 시공하는 것인데, 개발 쪽은 이제 서버 사이드 웹과 앱, 예, 프론트엔드端과 서버 백엔드端과 프론트엔드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솔루션을 개발할 때 기획자가 따로 있고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개발자가 따로 있죠. 개발자도 서버 사이드가 있고 프론트엔드 단이 있고, 프론트에서도 웹 단이 있고 앱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 생각할 때 풀스택 개발자는 물론 이제 기획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자니까 요거 전체를 전체적인 안목으로 다 할 수가 있고 눈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혼자 다 한다는 건 시간이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일 때는 혼자 다 할 수는 있어도 어떤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혼자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이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개발자가 기획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이 개발자가 어떤 앱 서비스 기획을 할 수 있어요. 디자인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이 디자인은 뭐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 미적 감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디자인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 완전히 그렇죠. 근데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은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가져올 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회가 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는 요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감각, 화면 구성에 대한 UI, UX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선까지 가는 것이 저는 풀스택 개발자가 나중에는 결국 지향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 종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혼자서도 이렇게 멋있는 집을,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풀스택 개발자가 되면 좋은 점이 어떨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풀스택 개발자가 되면 좋은 점은 전체적인 앱 서비스의 개념을, 전체적인 개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엔드만 이해한 거나 백엔드만 개발하거나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잘 알지만 이 서버 단에서 어떻게 도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하고 항상 이렇게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통신 API나 스펙 같은 걸 맞춰서 이렇게 개발 문서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의견을 공유하는 시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앱 서비스 전체적 풀스택 개발자가 되면 서버 사이드, 프론트엔드 사이드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또 서버 개발자가 못 해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냥 해버리면 되고, 서버 개발자가 하다가 못하면 프론트엔드 쪽을 좀 개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일 때는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자와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에 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도 이야기하기 쉽고 기획자에게도 이야기하기 쉽고요. 결국은 풀스택 개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획자까지, 기획과 서비스 기획자 또는 제작자까지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는 개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풀스택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 이해하게 된다면은 회사 내에서도 분명히 인정받는 개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호하지 않는 개발자도 있긴 한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 되죠.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는 거고, 요거는 PM,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데, PM과 PL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개발만 하고 싶은데 프로젝트 팀장급이 되면 프로젝트 리더나
관리자가 되라고 회사에서 이제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개발자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PM과 PA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풀스택 개발자가 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수호면이 되는 거죠. 네, 멋있네요. 자, 풀스택 개발자가 되면 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전체적인 기획의 눈까지, 기획과 디자인적인 감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의 이제 모든 것들을 관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또는 솔루션을 기획하고 창업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풀스택 개발자인가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는데, 저는 풀스택 개발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풀스택 개발자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가 단독적으로 기획하고 창업하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나 영업 마케팅적인 부분, 또 다른 부분도 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은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례를 들어보면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가 그렇죠. 페이스북 창업자는 원래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생들 간의 어떤 주소록을 공유하는 웹 서비스를 만든다가 이게 크게 됐죠. 하버드 대학생들이니까 남학생은 여학생들한테, 여학생은 남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주소록을 공유하면서 또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팅을 갖기도 하고, 또 파티 같은 개념도 있기 때문에 파티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되면서 타 학교에, 아이비리그의 타 학교, 뭐 예일대라든지 다른 학교에 계속 전염이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돼 있고 굉장히 오픈된 플랫폼으로 금방금방 친구들을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됐죠. 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도 주커버그인데, 주커버그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었다면 할 수 없겠죠.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비스 자체를 기획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신경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창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을 만든 창업자도 대학원생, 하버드 대학원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생인데 검색 엔진에 대한 굉장한 어떤 기획 능력이 있었고 또 개발 능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창고에서 창업을 시작해서 일군 회사이죠. 검색 엔진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물론 야후는 지금 없어졌지만, 거의 없어졌지만, 야후가 전 세계를 대표할 때 또 다른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무모한 모험이었는데, 구글이 야심차게 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획도 했었고, 디자인도 했었고, 개발도 했었겠죠. 우리나라도 많은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한 가지 이 회사를 좀 창업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 깊게 좀 들었는데요. 온오프 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섞어 놓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창업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거였냐면 광고회사의 에이전트였어요. 광고회사의 에이전트였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에이전트에 보면 대기업들은 해마다 자기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에게 많은 액수를 줍니다. 대기업이 에이전트한테 주는 액수를 보면 굉장히 커요. 뭐 억 단위입니다. 거의 억 단위에서 뭐 1억에서 3억 사이 큰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신문 광고, 텔레비전, 뭐 그다음에 길거리 마케팅, 또 잡지, 모든 인터넷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에이전트에 맡기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 다니면서 여러 회사한테 받았겠죠. 에이전트니까. 여러 회사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업체에서 에이전트에 이렇게 일을 맡기는데 이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죠? 광고 행사를 해달라. 길거리 마케팅을 해달라. 그러면 똑같죠. 패턴이. 그런데 여기 A라는 대기업에서 줄 때 뭐 1억을 줬다 그러면 여기에 뭐 3천 정도가 이 금액에 들어있겠죠. 어떤 마케팅 특징. 이 패턴이 B라는 회사에서 줄 때도 똑같은 3,000원으로 준다는 거죠.
C란에서도 똑같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은데 이것을 루틴화 할 수 있는 하나로 어떤 플랫폼으로 하나 엮을 수 있는 엮을 수 있으면 1억을 안 주고 이 회사에서 5천만 줘도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5천만 줘도 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죠. 이런 루틴을 공통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온오프 믹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분이 실제 광고 에이전트사에 다녔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대기업들이 똑같은 일에 돈을 많이 쓰지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매출 100억 이상씩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게 모두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창업을 해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제 뭔가 어떤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개발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풀스택 개발자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머무지 마시고 풀스택 개발자를 향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서비스 기획과 창업까지 생각하시고 넓게 보시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